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이 D-21일입니다. 정말 얼마 시간이 안 남았는데요. 우리 오늘 살펴보게 되는 법은 행정규제기본법입니다. 행정학 1장의 규제 파트에서 최근 규제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늘 소개를 드리는 법인데요. 1조부터 37조까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가 크게 4가지의 내용, 그래서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 법에 관련된 최근 기출문제는 그닥 많지 않은데 제 숙련평 교재에 봤더니 조금 까다로운 지방직 7급이나 혹은 국회직 8급 문제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령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법령을 쭉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행정규제기본법의 제1장은 총칙의 내용입니다. 총칙에서는 당연히 우리 규제에 대한 것 알고 있죠? 행정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해서 목적이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규제의 폐단이 되게 많았다라고 했어요. 그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한다, 규제의 전체적인 양을 줄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합니다. 폐지도 들어가지만 새롭게 신설하는 규제의 신설 억제한다. 그래서 삶의 질,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 촉진하죠. 삶의 질 높이죠.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사용하는 교육업들이 보통 행정규제, 법령, 기존의 규제, 그다음 행정기관, 규제 영향 분석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 규제는 규제죠. 말 그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되는 거고요. 법령이라는 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모두를 다 포함하고 기존 규제, 이전에 존재했던 규제, 그 다음 행정기관. 가장 마지막에 이 규제 영향 분석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영향을 객관적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미리 예측 분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적용 범위 보이시나요? 규제 영향 분석을, 그러니까 행정규제 기본법에서는 결국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이 법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정규제 기본법의 적용에 대상이 되지 않는 걸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뒤에 되게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예요. 행정부가 아니라 다른 기관,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나 선거관리위원회나 뭐 여기는 다 납득, 여기는 독립기관이니까. 근데 행정부의 기관 중에서도 감사원이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규제 기본법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15년에 우리가 오늘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 지방직 7급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직 8급에서는 아주 간혹 한 3년에서 4년 정도에 한 번씩 언급되는 영역이어서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자, 그다음 규제 법정주의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알기 쉽게 구성이 되어야 하고요. 규제를 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원칙을 지킨다. 그래서 규제를 저희 얘기했지만 항상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대부분은 다 허용인데 규제를 해야 하는 일부 영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규제로 인해서 제한되는 권리와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나머지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들을 원칙적으로 허용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하고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신기술에 관해서 특히 이 원칙들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까지가 1장 총칙의 내용이고요. 2장의 내용을 보시면 규제를 만약에 신설하고 강화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때는 규제 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자체 심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 이거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규제 영향 분석은 보통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해야 한다. 규제에 일몰제 들어가 있습니다. 규제의 존속 기한과 재검토 기한을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법령에 애초부터 존속 기한과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규제의 존속, 재검토 기한은 최소한의 기한 설정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잘못 외우시면 규제의 전속이나 재검토 기간은 무조건 5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5년이 맥스고요. 5년보다 짧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설정이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3장에서는 기존 규제도 정비하자. 그러니까 신설되고 강화될 때의 규제 영향 분석을 하자. 이것도 있고 기존에 있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영향 분석을 원칙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에 대한 것도 3장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규제의 폐지나 개선을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요.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아시겠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보조직법에 근거를 둔 중앙행정기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이 규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집행하기 위한 그러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되게 많이 본 내용일 거예요. 이 구성에 대한 거는. 위원장 2명,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하고 있고 위원장은 지금 국무총리 한 사람, 그리고 민간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국무총리 하나, 민간위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하나. 자, 그리고 지금 위원들은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선정하기도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민간하고요. 민간이 아닌 정부위원하고 이렇게 둘을 구분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누가 그러면 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들어가느냐?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의 내용 보시게 되면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기재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까지 들어갑니다. 위원이 아닌 공무원의 임기는 2년이고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그죠?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요. 출석한 위원 중에 얼마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게 아니라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그래서 좀 조항이 두텁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전문위원, 조사위원. 그러니까 실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형법이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내용까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행정규제기본법의 기본적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2015년 지방직 7급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를 통해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행정규제기본법만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보통 규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물어보죠. 1번,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에 따르면, 규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고객정치는 아시겠지만 찬성 로비가 엄청 강하죠. 규제로 인해서 편익이 발생하는 소수가 있는데 그들이 엄청 로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정치 상황은 편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찬성 로비, 기업가 정치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 로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을 거예요. 고객 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 수혜자의 논리가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자,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은 허용, 예외적으로 금지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위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상당히 자율성이 큰 규제이라 틀렸네요. 자율성이 큰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그래서 답을 되게 쉽게 찾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3번하고 4번. 이 법령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아까 봤던 법률을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국회, 법원, 헌재,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진행하는 사무, 아까 읽었었죠? 이거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 사무가 되고요. 맞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존속이나 재검토 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설정해야 하는데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까지.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3번 선지하고요. 4번 선지,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읽었었던 행정규제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주 안 보는 내용이어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예요. 낯선 걸 다시 한번 익숙하게 만들자고 저희 이렇게 굿모닝 행정학에서 아침마다 주말마다 법령을 읽고 있는 거고요. 좀 제가 이미 이 법령대로 실어놓은 것 자체가 여러분 일부의 내용들만 발췌해서 실어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토요일인데 정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만날게요. 안녕.